다음 1930년대에서 40년대 일제 시민 통치 이른바 넓게 보는 민족 말살 통치죠. 자, 다음은 2차 세계대전의 전개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가시계에서 나시로 오는 것은 자, 독일의 폴란드 침공 2차 세계전을 알리는 거죠. 1939년 9월 1일 태평양 전쟁 1941년 12월 일본의 항복 1945년 8월이 되겠죠. 자, 뭐 거창하게 뭐 좁게 알 필요 없어요. 그냥 민족 말살기. 태평양 전쟁이면 진짜 전시 체제요. 자, 그래서 이건 조금 까다로운데 일제가 이제 그 국가총동원법을 1938년 4월에 제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답이 될 수가 없어요. 네, 넓게 보면 되긴 되지만 거기에 따라서 뭐 인적 물적 수탈을 자원을 강화하는데 가령 예를 들면 이제 전쟁을 모는데 이제 강제로 끌고 가는 징병제인데 그것보다 이전에 지원병제를 먼저 합니다. 그래서 지원병제는 이제 1938년이고 학도 지원병은 이제 1943년이고 1944년 일제 폐망 1년 전에는 징병제 뭐 근로정신형 뭐 다 끌어가고 여자까지도 전쟁 물자 생산해서 다 끌어가죠. 자, 그래서 정답은 1944년인 징병제 실시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보죠. 미국에서 경제 대공황이 1929년 발생해서 1930년대에 이제 전 세계적인 혼란이 확산이 됐죠. 일본이 1931년 만주 사변을 일으키고 그 이듬해 만주국을 세웠습니다. 예. 그다음에 중일 전쟁 이게 1937년이죠. 그러니까 좁은 의미의 이제 그 민족 발달 정치는 중일 전쟁 이후에요. 그 진짜 전쟁으로 동원시키기 위해서 국가 총동원법으로 인적 물적 수사를 강화하고 황국 신민화 정책, 뭐 무슨 황국 신민의 서사, 뭐 창씨개명, 신사참배 이런 것 등으로 내선 일체 시켜버리는 거죠. 전쟁에 동원시키기 위해서.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기억의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거. 자, 우리의 민족성을 말려하는 민족 말살 통치를 시행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우리의 한 민족의 어떤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 말과 뭐 우리 말이죠. 뭐 이게 제일 중요하죠. 뭐 역사 뭐 이런 것 등이 되겠는데, 예, 조선학생 시간 당연히 없앴겠죠. 일본어가. 그래서 조선학교 사건이 나오는 거죠. 소학교의 명칭을 1941년 천황 황국신민의 학교의 줄임말인 국민학교로 바꾸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맞는 내용이죠. 예, 맞고 한국신민의 서사를 억지로 외우게 했다. 맞죠? 한국신민화 정책. 궁성요배 4번도 맞죠? 경성제국대학 설립은 1924년에 설립이 됐는데 2차 조선교육령 1922년 고등교육이 가능하게 돼요. 대학 교육이. 그래서 어 그것을 이제 염두에 두고 밀립대학 설립운동이 추진이 되는데 이거를 먼저 선수로 쳐서 길을 빼는 거죠. 그래서 경성제국대학을 설립을 했고 그 1천만이 이론식이라는 그 밀립대학 설립운동은 뭐 수재가 난다든지 뭐 이런 것 등을 통해서 목표에 달성하지는 못했습니다. 예. 자, 정답은 경성제국대 설립. 이건 1920년대 24년이 설립이 됐으니까 그 모습이 되겠습니다. 문화통치. 예. 고등교육 가능하겠다. 뭐 이렇게 선전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47번 강요받는 한국신민의 길, 한국신민의 정책, 한국신민의 서사 암송, 신사참배, 일본식 성명. 이게 이제 창씨의 개명이죠. 예. 이거 안 하면 학교 관리 임명이 안 돼요. 자, 그래서 기억, 니은, 미음이 대표적인 그런 거죠. 일본인으로 동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 체질파 육성 방치 이거는 이제 그 사이토 총도 아까 나왔었죠. 음, 일제 협조하는 자들은 잘 대우해주겠다. 그렇지 않은 놈들은 치안유지법, 독립운동, 사유주의자들 탄압하겠다. 이거는
1920년대의 모습이 되겠고, 치안유지법 제정은 1925년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48에서 50. 이거는 황국신민의 서사가 되겠습니다. 맹세문. 마치 옛날에 우리나라 뭐 국기에 대한 맹세처럼 강요한 시기, 이게 1937년 중일전쟁 이후 이제 시작이 됐는데, 토지유사령은 1910년대 무단통치 때죠. 회사 설립을 신고제로 바꿨다. 허가제에서 회사령 폐지죠. 1920년대 모습이죠. 국민징용령을 실시해 청년들을 강제 동원했다. 예. 징용, 징병, 예. 인적 불적 수탈 중에서 인적 수탈에 해당하죠. 신사참배 강요 맞죠? 그래서 디귿과 니을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위 자료 암성에 강요된 식의 모습으로 적절하다는 거. 자, 공출, 대가 없이 그냥 국가가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미국 공출하고 쇠붙이, 금속 공출, 이 두 가지 알아두시고요. 위안부, 예. 일본군 위안부. 예. 그 다음에 내선일체, 내지인과 조선인 하나다. 전쟁으로. 그리고 국민학생이라는 말, 국민학교, 천황시민, 한국시민회학교, 창씨개명 있으셨죠. 예. 그렇지만 헌병경찰에게 매질, 태형을 당하는 거 이거 1910년대죠. 무단통치 모습이다. 자, 이 탐구활동은 뭐가 되겠습니까? 황국신민화의 정책, 전쟁에 투입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조선인의 정체성을 없애버리는 것이죠. 내선일체.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 문화통치, 민족 분열통치, 친일파 양성 이건 1920년대 삼베이징식 계획 실시 배경은 급속한 일본의 공업화 정책으로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선에서 쌀 생산량 늘리는 거죠. 1920년대. 자, 민족유일당은 뭐 나중에 하지만 좌우, 예, 민족주의와 사회주의가 하나의 단일화된 그런 추진한 과정. 사회주의가 1920년대부터 이제 나타나면서 1925년 조선공산당 출범하고, 근데 합법적인 공간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처한유지법 때문에. 그래서 사회주의 계열과 민족주의 세력 중에서도 비타협적 민족주의들이 결합을 해서 민족유일당을 추진하고, 그 결과로 생긴 것이 대표적인 것이 신간회라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사민운동이 일제 시민정치에 끼친 영향은 온 국민이 극렬하게 저항을 한 거죠. 그래서 무단 통치를 문화 통치로 바꾸게 된다는 거. 좀 유화적인 통치죠. 그렇지만 분열시키는 통치이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1번. 자, 이거는 무슨 자료냐? 국가총동원법이라는 거죠. 국가총동원상. 중일전쟁의 배경 속에서 1938년 4월에 제정이 됐죠. 예, 중일전쟁이죠. 조선학교 사건은 1942년에 있었습니다. 계기가 될 수 없죠. 원자폭탄 투어. 1945년 두방 8월 6일 나가사키, 아니 히로시마, 그다음에 8월 9일 나가사키에 징병제 해방 1년 전, 네, 1944년 여자 정신 근로령도 같이 알아두고, 태평양 전쟁 1941년 12월 진주만 습격으로 시작이 됐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위 법령에 따라 추진된 정책, 인적 물적 수사를 찾으면 되죠. 예. 그를 예를 들면 징용, 여자정신 근로령, 이거 인적 수탈이죠. 그 다음에 공출, 강제로 대가성이 뜯어가는 거, 미국 공출, 또 뭐 금속 공출. 예. 그래서 디귿 리을 미음이 되겠고, 신은행령은 1928년 조선 내 은행을 합병을 해서 일본인들에게, 기업에게 좀 유리하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령입니다. 1920년대에요. 그 다음에 도평회, 이것도 1920년대에 뭐 지방자치제를 실시한다고 해서 도평회 부면협의회, 이번에는 자문,
의결권이 없는 이런 것은 1920년대가 되겠습니다. 위 법령이 시행된 시기 일제 정책. 자, 전시가 되니까 이제 식량이 중요하죠. 그래서 한미 증시 계획을 다시 시행한 게 이거 맞습니다. 예. 원래 한미 증시 계획은 1920년에서 1934년까지인데 왜냐하면 이제 경제 대공황 쌀 생산량이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너무 늘어나니까 이제 더 이상 할 필요가 없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공업화 정책 한반도를 이제 북부 지방을 이제 공업화 시키는 거죠. 공출제도 맞죠? 예, 일본군 위안부 맞고 애국반, 애국조회, 뭐 반상회 뭐 이런 거 막 그 통제 묶어가지고 다 맞습니다. 정답은 5번인데 회사량을 공포하여 한국인의 기업을 지냈다. 이건 1910년에 제정이 돼서 1920년까지 존재했었죠. 무단 통치 때의 모습이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54번 다음 규정이 발표된 시기 국민학교라고 돼 있죠. 1941년 교육령이 아닌 천황 칙령으로 바꾸게 됩니다. 1941년. 그래서 중일 전쟁이 1937년 이 배경 속에서 민족 말살 통치 한국 치밀화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야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마가 되겠고요. 국권 비탈 1910년 3.1운동 1919 치안율법 1925 만주사변 1931 다음 55번 보기에 모습이 나타난 일제 식민 지배 정책 공출이란 말 나오죠. 예, 배급제도 나오고 예, 민족 말살기 때죠. 중일 전쟁 이후 옳지 않은 거예요. 자, 조선인의 정신을 없애는 것이죠. 조선인과 내지인은 하나다. 내선일체, 한국 시민화 정책 같은 말이죠. 한국 시민학교, 일본 철왕이 있는 궁성 쪽으로 절하는 거 국기강아지처럼. 예, 정답은 3번이죠. 치안유지법은 1920년대 사유지가 확산이 되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곁들여서 이제 독립운동가를 처벌하기 위한 법입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조선 총독 부임한 미나미 아까 이제 사이토 하면 문화통치고 미나미 하면은 이제 어, 민족 발살 한국 치밀화 정책이라고 보면 돼요. 내선 일체를 강조하고 한국 치밀화 정책. 자,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일본식 개명, 창씨 개명, 한국어 사용 금지 정체성. 예. 자, 디귿 니을이 되겠고 한국인에만 적용이 되는 야만 무단적인 거죠. 예, 무단 통치. 예, 조선 태양령. 그 다음에 우미나 교육. 약간 부르먹기 딱 좋게 교육 많이 안 시키죠. 초등학교 교육인데 그것마저도 일본처럼 6년이 아니라 4년으로 했다. 그렇지만 이제 2차 조선 경력 1922년 이후에는 또 뭐 똑같이 해주긴 했죠. 형식적으로는. 예.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57번 일제 침략과 식민지 지배정책 이전에 무단통치 때 조선태양령, 문화통치 때 보통경찰제, 민족 말살 통치. 이거는 좀 적게 보는 게 좋아요. 이제 중일 전쟁의 배경 이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때 이제 국가 총동원법에 의해서 인적, 물적 수탈 깔아두시고 내선 이체를 강조하는 한국 시민화 정책, 뭐 신사참배, 공성묘배, 장시개명 그런 게 있고 인적 수탈에는 징용, 징병, 뭐 여자 정신 근로령, 위안부 뭐 등등등이 있죠. 자, 그래서 해당이 되는 거 창시개명, 예, 1938년 조선 민사령 개정, 징용령, 학도 지원병, 예, 뭐 이런 것 등이 있어요. 그래서 기억, 니은, 니을이 되겠고요. 범죄 직결례 경찰법 처분 규칙은 1910년대 헌병 경찰 통치랑 같이 맞물려서 재판 없이 바로 그 자리에서 처벌할 수 있는 것과 가벼운 것들도 이제 처벌할 수 있게 만든 두 가지 법칙이 됐습니다. 이거는 헌병 경찰이랑 쟤랑 같이 맞물리는 예, 처벌까지도 즉시해서 할 수 있는 거 태형하고 같이 해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58에서 59번. 자, 배급제가 실시가 됐어요. 이건 전시경제죠. 쇠붙이 금붙이 다 긁어갔다. 금속 공출이죠. 민속 만살기 때 모습이죠. 네. 그래서 배급제하고 금속 공출, 네, 이거 두 개 쓰면 되겠어요. 기억 니은이 가리키는 정책이 실시되는 배경. 자, 이거는 진짜 전쟁을 하는 게 이제 1937년 중일 전쟁, 41년에는 태평양 전쟁까지. 예, 특히 태평양 전쟁 이후에는 뭐 일제가 발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공출 이런 게 나오죠, 배급.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1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된 거, 온 국민의 저항. 이거는 1920년대 문화 통치의 배경이 되겠고요. 사회주의 사상의 유행. 1920년대죠. 그래서 이거를 탄압하기 위해서 1925년에 치안유지법 제정한 거. 1차 세계대전에 일본이 이제 1914년에서 18년 11월까지죠. 예, 승전국이 됐죠. 예. 그래서 민족 자결주의가 이제 적용이 좀 힘들었죠. 패전국이었으면 됐을지도 모르지만 쌀 부족 현상이 일어났다. 이건 1920년대 산미 증식계획과 관련돼 있죠. 예. 자, 정답은 일본의 전쟁 확대. 그래서 배급제와 공출제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글이 작성된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거. 김환란 이제 여자 문인인데 전장으로 보낼 각오를 해야 된다. 이거 좀 심하네요. 예. 맞아, 민족 말살기죠. 예. 공출 되죠? 신사참배 되겠죠? 예, 두 개만 하면 되니까 정답은 1번이고 회사량 철폐 1920년에 철폐돼서 일본 진출 기업이 쉬워졌죠. 1920년대부터 신간에 1927년에서 1931년까지 존속했었던 좌우합작단체 민족일당운동 예, 해당이 안 되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61번 밑줄친 이 시기 일제가 시행한 정책 일본식 성명을 사용한 사례 창씨 개명이죠. 이거 황국심이라는 정책과 관련되죠. 1938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토지조사령, 토지조사하고 관련됐죠. 1910년대 토지조사사업, 조선광업령, 어업령, 산림령, 임업령, 우리나라의 자원을 다 예, 뜯어가려는 목적으로 막 명을 세운 것도 역시 1910년대고 학교와 관공서에서 우리말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예, 그렇죠. 우리 말 사용 금지죠. 국어. 예. 이게 바로 민족 말살이죠. 예. 말이란 건 그 나라의 민족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거죠. 회사령을 공포했던 허가제 1910년에 제정이 됐죠. 1910년대 모습. 사찰령을 제정하여 조선 불교의 자주성을 말살하라고 했다. 글쎄 이 사찰령이 저도 뭐 정확하게는 잘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한 1910년대 아니면 뭐 넓게 잡아도 1920년대는 되겠고 그이 전시 체제 그럴 때는 이런 한가한 무슨 사찰령 이런 거 내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찰령에 대항해서 이제 나온 우리나라 민족주의 불교 승려가 있죠. 유명한 한용운 선생님. 그 불교를 좀 개혁하겠다. 이제 일제 간섭과 통제를 받는 이런 사찰령에 대해서 저항한 한용운 선생 조선 불교 개혁 유신회를 조직을 했었죠. 자, 미추친 이 시기 실시한 정책으로 오는 것은 중일 전쟁 이후 일제가 침략을 한다. 바로 민족 말살기가 되겠죠. 한국 신민의 서사 암송. 자, 궁속여배가 정답이 되겠죠. 태양령. 그러니까 궁속여배라는 것은 천황이 있는 쪽으로 절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국회 강화식 1980년대 보면 그쪽으로 뭐 길을 지나가다가 뭐 가슴에 소로 넣고 국회에 대한 맹세를 하고 막 그랬죠.
조선 태영예필 1910년대 1912년에서 제정이 돼서 20년까지 치안유지법 사회주의와 천황제를 부인하는 사람들 단속 치안유지법 1925년 헌병영체제 1910년대 경성제국단 설립 1924년에 설립이 됐죠. 1920년대 모습이죠. 네, 궁성요배 또 무슨 애국반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좀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한국시민의 서사. 다음 63번 가에 들어갈 내용 총동원이란 말이 나와요. 그러면 총동원 정책이에요. 1938년 국가총동원법이 제정이 되면서 근데 이거는 열세라고 되어 있는데 1번이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2번이 뭐 가로로 된 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일제가 식민지 개정을 해서 1908년에 산 게 동양 척식 주식 회사가 되겠고요. 어, 1번은 아마 이게 그 애국반 같아요. 아까 얘기했었죠. 10개 집을 하나로 묶은 거. 예. 뭐 반상회 뭐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국가총동원법이 되겠죠. 예. 그러면 중일전쟁의 배경 속에서 인적, 물적 수탈을 위한 법령이다. 예. 이게 바로 국가총동법이 되겠습니다. 자, 일자가 토지조사를 공포하여 실시한 경제 정책 1910년대 토지조사 사업이죠. 식량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산미 증식 계획 1920년대죠. 일제가 학생들을 전쟁에 동원하고자 1943년에 시행한 제도는 학도 지원병이 되겠죠. 네. 자, 1930년대 경제 대공황 이런 거 타개하기 위해서 한국에서 원료 생산하는 것이죠. 방직에 필요한. 그래서 남면 북양 공업원료 생산을 위한 기지로 만들어버린 거죠. 1930년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공출, 녹그릇, 금속 공출이죠. 공출 보고, 예, 바로 민족 발사기죠. 예. 자, 이때는 언론 이런 거 필요 없어. 전시경제 이거 맞는 얘기고 조선일보, 동아일보, 폐간, 위문금과 국방헌금, 예, 전쟁이 나면 뭐다 뜯어가죠. 배급제 실시. 근데 이게 4번을 조심해야 돼요. 산미 증식 계획을 시작이 아니라 이 부분이 틀려서 그래요. 다시 재개했다 이렇게 하면 맞아요. 미국 공출도 맞는 내용이죠. 금속 공출과 미국 공출. 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들어갈 정책. 1930년대 초 일제가 일본 방직업자들에게 값싼 원료를 제공하려는 거. 남쪽에서는 면화를, 북쪽에서는 양을 키워라. 남면 북양 정책. 네. 자, 그리고 또 있는 게 이제 북부지방 자원이 많은 공업화 정책. 그래서 대륙 진출하는 군수밀지조선. 이게 1930년대 중일전쟁 이전의 그런 모습입니다. 한국 시민연증은 중일전쟁 이후라고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해당하는 시기 있던 사실 공출하여 예. 자, 그러면은 민족 말살기가 되겠죠. 이제 위안부. 예. 그러니까 이때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국가 총동원법인데 총동원 체제라고 그러죠. 인적, 물적 수탈이 있는데 뭐 징용, 징병, 여자 정신, 뭐 정신대라고 그러죠. 여기
그리고 이제 위안부 뭐 이런 것 등이 이제 야만적인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겠고, 임시 토지조사 사업은 1910년대 토지조사 사업하고 관련돼 있고, 헌병결차 보조원 1910년대죠. 수리조합 삼빈증식 1920년대. 자, 5번이 자 호남선 철도가 개통이 됐다. 자,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한반도면은 일제가 너일 전쟁 중에 이제 대륙 진출을 위해서 제일 먼저 경부선을 1900 너일 전쟁에 개통을 시켰어요. 그리고 이 경의선도 1906년. 그 다음에 그 이제 그 X자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게 원산까지 가는 이제 경원선이 있죠. 한경도 쪽으로. 그 다음에 곡창지대. 그러니까 이 X자 축이 형성이 되죠. 호남선이 되는데 어, 이 경원선과 호남선 요것은 둘 다 1914년에 개통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함경선이라 가지고 물자가 많은 이쪽 공업화를 위해서 함경선이 1928년이 개통이 됩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뭐 완벽하고 몇 개까지 알 필요는 없어요. 예. 아무튼 농산물 반출이 확대됐다. 그 호남선이 이제 산미 증식계획의 뭐 제일 타겟이 되겠죠. 곡창지대니까 잘 모르면 1920년대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개통은 1914년이고 예. 개통된 이후 예. 자, 그다음 마지막 일제 통치에 관한 문제 보도록 하죠. 밑줄치는 이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것은 침략 전쟁을 확대하여 공출이란 말이 나오죠. 신사참배, 궁성요배 이게 제일 맞는 것이죠. 한국 신민화 정책. 궁성요배, 뭐 한국 신민의 서사, 애국반 통제하는 거 이런 것도 같이 알아두면 되고요. 1925년 천황제와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사유지열을 탄압하는 법. 3.1운동 1919년, 회사령 1910년, 제1대 총독, 데라우치 총독이죠. 이건 뭐 1910년이 되겠죠. 예, 무단 통치의 상징적인 그런 총독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을 통해서 일제 통치 정책에 관한 문제를 모두 풀어보았습니다.